저랑 PD님이랑 찍은 영상 중에 가장 좋은 조회수가 나온 게 고주의무잖아요. 고주의무가 왜 중요해요? 보험회사가 항상 걸고 넘어지는 의무죠. 고주의무를 이행 제대로 못하면 보험회사가 해지하고, 해지 사유와 청구 사유가 인과관계가 있다면 면책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의무가 없냐 이거죠.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분들 대면에서 청약서 받으시고, TM 계약이면 녹취해서 청약서에 가름해서 대답 들으시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정보를 듣고, 보험회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야죠. 그래서 약관에는 고지의무 위반도 있지만 설명의무 위반도 있어요. 청약한 날로부터 설명의무 위반이면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하면 누가 좋아요? 보험회사가 좋죠. 진단이 나왔어요. 취소하면 말 그대로 계약 시점으로 회귀해서 보험료 반환해주고, 소비자도 받은 보험금이 있으면 돌려줘요. 계약이 완전히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취소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3개월 안에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3개월 안에 암 진단이 있으면 계약이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이후에 다 발생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약관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로 해결이 되냐? 약관규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약관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 해당 조항은 무효로 본다. 즉, 약관규제법에서 너네가 설명했어야 될 중요한 사항이야. 이 원발암 기준 조항, 림프절 전이된 거 특정한 소외감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 조항 설명 안 했고, 그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면 이 약관 조항은 무효야.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반암 보상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그래서 보험회사가 전통적으로 주장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설명을 했다. 그럼 누구 족치겠어요? 설계사분 족쳐서 당신 이거 설명 안 했다고 하면 당신한테 구상할 거야. 그리고 설계사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일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설명 안 했는데도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판례가 또 어떻게 나왔어요? 구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설명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시점에 이 조항을 얘기를 하는 건 또 말이 안 된다 라는 판결이 또 있고, 또 보험회사가 승소한 판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정말 설계사가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법정에 나와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약관의 변천사를 얘기를 해요. 모르잖아요, 판사가. 근데 설계사가 나와서 예전에 일반암이었다. 그런데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더라. 그러니까 고객들이 너무 많은 컴플레인이 들어왔다. 저 사람은 왜 일반암 보상인데 나는 왜 소액만 보상되냐? 라고 해서 갑상선암이 소외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항상 설명을 했다. 그런데 전이암에 대한 이 약관 규정이 들어오고 나서 고객이 또 컴플레인 할 게 느껴지니까 이게 상품 설명서에는 없지만 자기는 계속 설명해 왔다 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 판사가 당신은 정말 구두로 설명했어. 자, 그럼 보험사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설명했다 이거죠. 자, 근데 계속 설계사분들한테 설명했다라고 강요하기가 할 수가 있었을까요? 보험회사가 고객한테 안내해달라고 상품 설명서를 줘요. 그 상품 설명서에 원발 기준 조항 약관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나보고 설명하라고 했다라고 너네 편을 들으라고 하는 게 나는 양심상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진술서 쓰실 때 설명 안 했습니다 쓰는 거예요. 그런 양심 선언을 하시는 설계사분들이 많아지니까 설명의무 위반이 맞고,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대로 약관규제법에 의해서 이 조항 자체는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암, 여기 있는 암 이렇게 진단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 주장을 뭘 했냐면, 갑상선암이 소외감으로 들어가고 그 조항 자체가 생긴 게 2008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벌써 20년이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상 일반적이고 통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의 약관은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이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그러니 모든 보험사가 다 주고 있다가 그 소송된 결과 하나가 나오니까 스톱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 소비자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법원까지 갔던 건데 올 3월에 대법원에서 보험사 패소 확정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게 풀리니까 최근 들어서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렸다 재청구하시는 분들, 민원을 넣었던 분들, 소송을 넣으신 분들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송을 안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류해서 처리를 또 하고 있고, 계약 방식 자체가 TM 계약이거나 대면 계약인 경우에는 또 설계사분들한테 모집경위서를 받고 있는 거죠. 갑상선은 지금 얼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갑상선만 소외감이 아니잖아요. 쟁점은 똑같다고요. 피부암에서도 림프전이 돼요. 유방암에서도 림프전이 되고 전립선암도 림프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특정암에 대해서 설명 의무 위반으로 간 소송 건수도 있어요. 물론 대법원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러면 대법원 사례를 인용해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소액으로 안 넣는 데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같은 보험사여도 소액인 상품도 있고 아닌 상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상선에 비해 비율이 굉장히 적죠. 보험회사의 논리는 하나예요. 부위가 다르다. 이 사례에 대한 대법원 사례를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급심에 대한 사례들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하급심을 준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싸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제대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상품 설명서를 보셔야죠. 진짜 설명했나 안 했냐를 보는 거죠. 원바람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있냐? 네, 상품 설명서에 전이암에 대해서는 원바람 기준으로 보상한다라는 원바람 기준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죠.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제 싸울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병원에서 코드를 받으셔야죠. 그냥 나 의사가 림프절 전이 됐대 라고 하고 원바람 코드만 받으시면 안 되죠. P77까지 같이. 그렇죠. 같이 받으시고 조직검사에서 림프절 전이 된 내용이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설계사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만약에 이게 대면 계약이라면 또 보험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구두 설명을 얘기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설계사분들하고 얘기를 잘 해야죠. 근데 이런 사례를 구상으로까지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피보험자가 전문 계약자가 아니어야 해요. 보험회사에서 근무하셨던 이력이 있거나 설계사 코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손해사정 보상을 아시는 분이거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설명을 안 들어도 아는 사람이니까 설명 의무 대상자가 아닌 거죠. 부위에 따라서 지급되는 게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림프절 전이를 혹시 듣게 된다면 상품 설명서부터 먼저 뒤져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현명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